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네,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오늘은 구글 상위를 좀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그동안 꾸준히 권유했던 것처럼 포스팅을 좀 해오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다음에서도 수익을 많이 내시지만 구글에 노출되기 시작하시고 또 저품이나 펍밴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글 쓰면 쓰는 대로 수익과 조회수가 들어오던 다음에서의 생활을 나름 청산하고 포기하지 않고 블로그를 이끌어 오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어디에서 이제 카운트가 되기 시작하냐면 구글 서치 콘솔이라는 곳에서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만약에 그곳에 정보가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보시고 구글 서치 콘솔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같은 경우는 사실 등록한다고 완전히 항상 노출되는 건 아니에요. 네이버는 뭐 지금 블로그 때문에 허덕이고 있어가지고 웹사이트 SEO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는 귀찮아서 안 하시더라도 구글 서치 콘솔은 꼭 등록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등록을 하시고 나면 자신이 지금까지 쓴 글 중에서 구글 상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글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건 아무나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글을 많이 써서 구글이 내 블로그를 분석하게끔 일정 기간 또 일정 양의 포스팅을 하신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이고 굉장한 특권이기 때문에 블로그 꼭 계속 운영하시면서 나중에라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제가 그 썸네일에 DRS라는 걸 말했잖아요. 이거가 무슨 블로그 용어인 줄 아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포뮬러 1 있잖아요. F1이라고 자동차 경주에 보면 굉장히 특별한 상황에서도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게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르세데스에서 처음 갖고 나왔다가 여러 가지 조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정착이 된 기능 중 하나가 DRS라는 겁니다. DRS가 뭐냐면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이거 F1 카거든요. 맥라렌에서 나온 차인데 이 뒤에 보면 이게 날개가 하나 있잖아요. 블로그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나 싶으실 겁니다. TMI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블로그 하시면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 리어 윙이 있는데 이게 왜 있냐면요. 코너를 돌 때 아주 빠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꺾게 되면 바퀴가 뜰 거 아닙니까? 차체가 뜨겠죠. 진행하는 방향이랑 다른 쪽으로 가니까. 그걸 눌러주는 역할을 이 뒤에 있는 리어 윙이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코너를 돌 때, 코너를 빠르게 돌 때는 가속 페달을 놓지 않고 돌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길거리에 보면 K5 뭐 이런 거 타면서 막 뒤에 날개 엄청 큰 거 달고 다니고 제네시스 쿠페 같은 거 날개 크게 달고 다니면 좀 보는 우리가 창피하잖아요. 아, 저분들 참 용기도 대단하시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실제로 레이싱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코너에서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너를 돌지 않고 직진할 때는 이게 방해가 되겠죠. 바닥으로 계속 눌러주니까 진행 방향과 반대로 눌러주니까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DRS는 뭐냐면 마치 우리 예전에 카트라이더 보면 부스터 있잖아요. 근데 부스터 같은 기능이에요. 요거를 열 수 있어요. 요 날개를 확 열어가지고 구멍이 뻥 나게 변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으니까 마치 부스터를 쓴 것처럼. 사이버 포뮬러 아시나요? 이거 말하면 또 제 나이 나오는데 거기 막 부스터 온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요 날개를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부스터가 가능합니다. 여기 다른 사진 보시면 여기 이 뒷부분 여기 날개가 확 열려서 저 지면에 있는 도로가 보일 정도로 열 수 있습니다. 이게 DRS라는 기능이에요. 이거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 DRS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달리는 차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DRS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앞차와의 간격이 1초 이내의 경우에 그러니까 내 앞차가 2등이고 내가 3등이다. 근데 그 간격이 시간차로 봤을 때 1초 이내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랑 두 번째 랩에서는 못 쓰고 세 번째 랩부터만 쓸 수 있어요. 최소. 이게 총 50바퀴가 넘게 돌거든요. 이런 특별한 조건에 갖춰진 이 차량들, 정말 잘 달린 차량들만 DRS를 쓸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앞차는 못 써요. 앞차는 그 앞에 차가 없으니까. 뒤에 있는 차가 그 차를 추월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게 이 DRS라는 거죠. 제가 이거 좀 좋아해요. F1 좋아해가지고 이걸로 예를 든 건데 특히 맥라렌 차를 들고 나온 이유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뭔가요?
클립쉬, 제가 최근에 산 스피커가 맥라렌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샤라고는 비교가 안 돼요. 마샤 쓰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DRS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기능인데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제안해 드린 것들을 충실히 해오신 분들만 이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블로그에서 쓸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글 서치 콘솔로 가보죠. 이거는 제가 애드센스용으로 쓰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전에 네이버 블로그 이야기하면서 한 회사를 맡아서 홍보해주는 블로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인들 특히 그 용도로 쓰는 블로그입니다. 제가 애드센스용으로 쓰면 자꾸 노출이 돼가지고 이걸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셔야 될 것은 오른쪽에 3개예요. 3개. 이런 데이터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글을 많이 쓰신 분들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 들어가신 분들만 이런 필살기, 부스터 같은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계제 순위를 눌러보세요. 그럼 1등부터 구글 계제 순위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검색어로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구글에 노출되는 순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등이고요. 노출수가 143에다가 클릭수가 44번 일어난 거잖아요. 이런 키워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런 겁니다. 2등인데 분명히 구글에서 2등인데 노출수가 9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클릭수는 2번밖에 안 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람들이 검색하지 않는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걸 의뢰한 회사에서 이 키워드는 우리 기업에서 우리 업계에서 굉장히 좋은 키워드다. 그래서 이걸로 글을 써달라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알죠. 키워드 검색도 해보고 하니까. 그리고 블로그를 해봤으니까 일반인들은 이러한 단어를 절대 안 씁니다. 저에게 비용을 내는 그 업체에서는 이 키워드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썼어요. 당연히 상위에 꽂히겠죠. 왜냐면 이거 포스팅하는 블로거들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구만 하냐?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위도 높이 잡힐 수 있고 대신에 아무도 검색하지 않고 클릭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키워드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노출수로 정렬을 하십시오. 노출수 많은 순 보세요. 2300건이 노출되고 800번 클릭을 합니다. 사실은 이 글 하나가, 이 키워드 하나가 이 업체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 업체는 모르죠. 제가 공개 안 하니까. 제가 블로그를 대신 글을 써주지만 블로그에서 일어나는 모든 노하우를 공개할 의무는 없잖아요. 돈만 벌게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때문에 이거 공개 안 하는데 이거 정말 이 블로그에서는 이거 하나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제 순위 보세요. 2.7등이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DRS를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요겁니다. 이 네 번째 있는 키워드. 이 키워드로 쳤을 때 1650회가 노출이 됐는데 계제 순위가 9.52이기 때문에 1650회가 노출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만약에 4등이나 3등을 했으면 1650회가 아니라 4000에 5000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더 위에 올라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갖고 계신 구글 서치 콘솔 들어가셔가지고요. 노출 순으로 찾으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계제 순위 중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890회인데 60등입니다. 60등. 이런 글은 뭐냐면 망한 글이에요. 이 포스팅은 망한 겁니다. 이런 걸 골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키워드로 다시 쓰시면 됩니다. 이 키워드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가능성이 있냐면 검색량이 많은 거죠. 우리 그 키워드 마스터나 블랙키위 가서 월 검색량 조회하시잖아요. 그거 믿을 수 있나요? 왜 믿으시죠? 우리가 그거 못 만드니까 만들어준 프로그래머 분이 추출해 주는 거 가지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는, 우리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진짜 데이터예요. 내 블로그의 도메인 점수, 내 페이지 점수에 근거한 진짜 조회수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하루 조회수, 30일 조회수, 혹은 주말 조회수, 평일 조회수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노출 숫자가 진짜입니다. 이거는 블로그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 포스팅이 쌓이신 분들만이 볼 수 있는 특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더 늘려볼까요? 이렇게 내리다 보시면 오른쪽에 계제 순위가 특히 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9.5등, 6.8등도 조금 애매해요. 4등 안으로만 들어가도 수익이 확 올라갑니다. 60등 당연히 안 되고, 내려오시면 여기 5등 이상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6.9, 8.7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이거랑 겹치는 포스팅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9.5등인 거는 포스팅 하나에 대한 최종값은 아닙니다. 최종값이 아니라 하나의 포스팅이 있으면 어떤 키워드로는 그 포스팅이 1등도 하고 어떤 키워드로는 그 포스팅이 9.5등도 하는 건데, 이 포스팅이 1등을 하는 키워드는 적어도 이 세 번째에 있는 키워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포스팅은 실제 1등을 하고 있는 그 키워드는 키워드대로 먹도록 남겨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또 한 분야를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가장 큰 결론 중 하나는 노출수는 높지만 순위가 떨어지는 것들만 골라서 다시 써도 포스팅 할 거리가 넘쳐납니다.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 하실 때 특히 네이버가 심해요. 전 네이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네이버 예를 잠깐 드는데, 네이버에서 하루에 글 발행해야 되는 개수가 뭐 4개 이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얘기한 걸까요? 블로거들이 얘기했죠. 카더라입니다. 심지어 그 네이버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있었죠. 우리 아는 사람 그냥 줄줄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거예요. 제 100% 얘기하면 지어낸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네이버 직원도 아니고 네이버 알고리즘을 만드는 직원이라고 해도 그거를 그렇게 공개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건 비밀이에요. 알고리즘이 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키워드, 똑같은 내용의 포스팅을 여러 개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전 네이버도 아니라고 믿는데 구글은 더더욱 상관없습니다. 구글은 물론 도메인당 점수를 매기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각각의 페이지가 얼마나 훌륭한지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글을 썼는데 이 페이지가 글이 수준이 별로예요. 그래서 밀려났다고 치죠. 근데 새로운 이 같은 키워드로 정말 좋은 정보, 구글 SEO가 좋아하는 정보,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보로 글을 썼다고 해보죠. 그러면 똑같은 키워드를 2개 발행하든 3개 발행하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포스팅 하실 때는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하시면 좋아요. 우리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는 초대장 안 받으신 분들은 하루에 15개 계정당, 초대장 받던 시절에 갖고 계신 분들은 30개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쓰도록 열어놨으니까 그거를 뭐 내가 5시간 만에 30개를 쓰던 하루 종일 30개를 쓰던 그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 거에 너무 개념치 마시고 지금 하셔야 될 것은 노출 수 대비 순위가 낮은 것들에 대한 글을 찾아서 다시 한번 써보세요. 이 글이 왜 잘 써지냐면 이거 한번 쓰셨던 글이잖아요. 그래 조사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미 잘 아는 내용이고 기존에 알던 내용, 또 글을 쓰면서 새로 하게 된 생각을 덧붙여서 정리를 다시 잘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들이나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제가 넣어야 될 키워드나 이런 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들을 다시 적용하면 이게 상위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옛날에 썼던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전에 한 6개월이나 3개월 전에 썼던 걸 보세요. 그거 정말 유치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쓰는 것만으로도 다시 상위에 꽂힐 수 있는 훌륭한 글을 발행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이 부스터와 같은 이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로 아무한테나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글을 많이 발행하신 분들만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린 DRS라는 거는요, 앞차와 아무리 간격이 좁아도 세 번째 랩이 넘어가도 DRS 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속도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그 구간이 아닌 이상에는 이 DRS를 쓰면 반칙이에요. 위험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블로그를 하시다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렇죠? 그리고 유입이나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도 꾸준히 글을 발행하는 일을 해오셨다면, 그리고 어뷰징이나 정책 위반을 해오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그렇게 DRS를 쓸 수 있는 DRS 존에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포스팅 할 게 없다고 생각하실 때 이 구글 서치 콘솔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글을 살려보십시오. 고정적인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적용하시면 바로 효과가 나는 거니까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키워드 안 찾아도 쓸 수 있는 것들 몇 번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쓰시다 보면 쓰는 와중에 또 쓸 키워드가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팅을 꾸준히 계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